네, 8페이지, 6페이지죠? 6페이지 아래 우리 해보기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기, 왜 안 보여? 여기 밑에 해보기, 여기부터 할게요. 해보기. 혹시 글자가 반대로 보이려나? 좌우가 반대니? 얘들아, 잘 보여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혹시 이거 글자 좌우 다 반대 아니지, 여기? 쌤 이름 써볼게. 혹시 좌우 반대로 보이시나요? 안 보이네. 왜 이렇게 써보고? 좌우 반대 아닌가요? 잘 보이나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수업은 녹화 강의 있어요. 여러분들은 실시간으로 하고요. 다른 이동반 친구들은 녹화 강의 볼 건데 그 친구도 수업을 실시간으로 들어오니까 억울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36쪽 보시면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에 대해서라고 쌤이 프린트가 있는데 우리 신경전달 물질을 우리 어제가 아닌가요? 엊그제인가요? 우리 화요일날 얘기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신경전달 물질은 어떤 거였어요? 그쵸? 신경전달 물질이란 신경과 신경 간의 정보를 전달하기, 특히 흥분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이라고 얘기했어요. 화학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체 얘의 역할은 뭐냐? 사실 정해져 있어요, 얘들아. 신경전달 물질의 기능은 뭡니까? 이 아이의 얘들아 기능은 정해져 있죠. 뭐라고 정해져 있어요? 흥분 이동시키는 겁니다. 정보 전달이에요. 흥분을 얘는 이제 전달이라고 쓸 수 있겠죠. 흥분을 전달시키는 게 목적인 아이가 되겠습니다. 자, 화면 잘 보이나요? 글자 혹시 너무 보일까요? 글자가 너무 작나요? 조금 더 크게 써보도록 할게요. 여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아이는 보면서 어떤 거냐? 그림은 신경이 붙어있는 개구리 심장 A와 신경을 제거한 개구리 심장 B가 있어요. 즉 여기 A에 보면 얘들아 심장에 붙어있어요. 여기 심장 그려볼게요. 자, A 심장입니다. 그 옆에 B 심장이 이렇게 있어요. 두 개의 심장이 있는데 A와 B의 차이는 뭐냐? A에는 얘들에게 신경이 지금 있습니다. 신경이 있어요. 근데 B에는 신경을 제거했어요. 자, 그렇게 하고 여기 두 개를 연결시켜줍니다. 뭘로 연결시켜주냐면 생리식염수랑 I로 연결을 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A도 여기 생리식염수를 담았고요. B도 생리식염수를 담았는데 이 둘은 연결되어 있는 지금 두 개의 비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A에 내가 자극을 줬어. A 신경에 자극을 빵 하고 줬을 때 심장 A와 심장 B가 어떻게 달라지느냐를 보자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들아 심장 A는 어떻게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이 신경이 어떤 신경인지 모르겠는데 이 신경에 흥분이 주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 신경은 축삭돌기 말단 방향으로 뭐가 될까요? 흥분이 전도되겠죠. 전도가 됩니다. 자, 전도가 되고 나서 축삭돌기 말단이에요. 그리고 심장입니다. 일단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심장 근육과 이 축삭돌기 말단은 인접되어 있습니다. 맞닿아 있어요. 즉 얘도 무슨 관계냐? 얘는 둘이 교시 준비령입니다. 준비령이래요. 선생은 두 손을 책상 아래로 내린 다음 그러니까 얘네도 뭐냐면 둘이 제2 감독관께서는 수험생의 응시 문형에 맞는 시냅스라는 걸 이루고 있습니다. 왼쪽에 배부해 주십시오. 그럼 조금 달라지 얘들아. 선생은 문제지 유형, 조금만 있을게요. 문형, 콜 짝수형이 맞는지 표지를 제외한 문제지 면수가 12면인지 확인한 다음 답안지에 문형을 표기하고 문제지에 성명과 수험번호를 기입하십시오. 선생은 문제지 표지에 제시된 자, 일단 보면 얘들아 시냅스라고 하나 연결되어 있다. 신경과 신경 사이가 시냅스가 아니라 신경과 근육 사이에서도 무엇을 형성할 수 있다? 시냅스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뉴런과 뉴런 사이에서 하나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신경전달 물질이 빵 하고 분출이 되면 그 신경전달 물질을 다른 뉴런에서 어떻게 해야 돼? 받았어야 됐지. 무엇이 있기 때문에? 세 글자. 그렇죠. 수용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았어야 해요. 그 받았어야 하는데 그 수용체는 어디에도 있다?
심장 근육에도요, 근육세포에도 수용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용체에 이 신경이 방출한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하게 됩니다. 그럼 그 수용체는 쌤이 뭐라고 했어요? 신경전달 물질이 결합하면 수용체는 일을 할 수 있다. 어떤 일을 한다? 이온 통로의 일을 한다. 라고 했고, 그 이온 통로의 대표적인 아이가 무엇이었습니까? 나트륨 이온이었습니다. 그쵸? 나트륨 이온이 들어와서 심장 A에 흥분을 전달합니다. 그럼 이제 그 흥분 전달에서 심장 A는 그 흥분 전달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겠지. 자, 일단 그래프 한번 볼게요. 그래프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A를 자극을 하니까, 심장 A의 신경을 자극하니까, 심장의 수축력이 어떻게 됩니까? 심장 수축력. 심장 수축력이 어떻게 돼요? 감소하게 돼요. 감소하죠? 자, 그 다음에, 심장 박동은 어떻게 될까요? 심장 박동은 빨라져요? 느려져요? 자, 얘들아, 이 심장 박동은 그래프 사이 간격을 한번 볼게요. 자, 자극을 하기 전에, 신경을 자극하기 전에 간격과 신경을 자극한 후에 간격을 보면 간격이 좁아졌습니까? 넓어졌습니까? 혹시 누가 답변 안 할까요? 좁아졌을까요? 넓어졌을까요? 그래프에서 보면? 네, 오케이. 넓어졌습니다. 넓어졌어요. 네. 넓어졌다라는 말은 얘들아 뭐냐면 심장 박동이 천천히 그만큼 시간이 길어졌다니 천천히 움직인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심장 박동도 느려집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자극했더니 이 신경은 심장아 천천히 뛰어라 나대지 마 이렇게 하는 거. 심장아 나대지 마 이러면서 천천히 뛰게 하고 그때 빵빵 펌핑하는 것도 천천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아 심장 수축을 강하게 하면 우리 몸에 더 열심히 돌 거 아니야. 근데 줄이는 이유는 뭘까요? 생각보다 우리 몸이 어떤 상태다? 쉬고 있는 상태다. 쉬고 있기 때문에 심장 박동이 천천히 뛰게 되는 거고요. 수축력도 약해지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운동하고 있는 상태였다면 빨라지고요.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 신경은 지금 이 신경은 야 우리 몸 지금 쉬고 있으니까 개구리 쉬고 있으니까 너무 빨리 뛰지 마. 좀 천천히 뛰어도 될 것 같아. 쉬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신경이 그 정보를 심장에 전달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우리가 배울 거야, 얘들아. 우리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 신경이 뭐냐면 이 신경은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겁니다. 뭐냐면 미리 설명 한번 해볼게요. 부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부교감신경. 부교감신경은 얘들아 우리가 쉬고 있을 때, 쉴 때 또는 밥 먹고 나서 좀 늘어질 때 흥분하는 신경입니다. 즉 우리 몸을 휴식 상태로 만든 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가 흥분하게 되면 우리 몸은 좀 편안해지고 휴식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근데 봐봐,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래. A 심장 같은 경우는 신경이나 시냅스를 이루고 있으니까 정보가 전달되어서 얘는 느려졌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프를 한번 볼게. 시간이 지나니까 자, 심장 B를 봤더니 여기 심장 A에 있는 신경을 자극하고 나서 조금 더 시간이 있다가 어떻게 돼요? 시간이 있다가 B도 어떻게 돼? B의 심장도 수축력이 감소하는 거예요. B도 수축력이 감소하고 B도 심장 박동이 느려지는 겁니다. 그럼 얘는 왜 느려지고 얘는 왜 수축력이 낮아졌을까? 분명 신경이 없는데 왜 그랬을까요? 어떻게 B도 A처럼 심장 박동이 줄어들고 수축력이 작아질 수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어떤 것 때문일까요? 누구? 그쵸, 비커가 맞아요. 화장판이 맞아요. 비커가 연결되었어요. 그러니까 연결되었으니까 이걸 따라서 뭐가 움직일 수 있었을까? 이 연결된 곳에 따라서 뭐가 이동을 했을까요? A로. B로. A에서 B로 뭐가 움직였을까? 연결되어서 여기에 있던 무엇이 일로 갔을까요? 6글자. 우리 계속했던 내용인데 누가 한 명 채팅방에 써주시면 오케이, 동일 땡큐. 신경전달 물질이죠. 맞아요. 신경전달 물질이 한이가 이게 당첨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확산이 된 거죠.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퍼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 신경전달 물질이 여기까지 오니까 신경이랑 떨어져 있어도 B에 작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여기 신경 전달 물질이 뭘까요? 이 부교감 신경에서 방출되는 이 신경 전달 물질. 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했던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이 오늘은 좀 덜 끊기나요? 혹시 한 명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덜 끊기나요? 덜 끊겼어. 오케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얘들아, 자 우리 위로 학습지 살짝 올라가 볼게요. 자 우리 신경전달 물질 쌤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분비가 되면 시냅스 이후 뉴런의 수용체에 결합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 흥분의 전달이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될까 얘들아, 아니면은 필요할 때 그 당시에만 전달되고 말아야 될까? 한 번 전달된 게 얘들아 계속적으로 전달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한 번 전달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전달하면 안 될까요? 전달하면 안 되겠죠. 왜냐면 내가 이 A라는 자극만 빨리 전달하고 끝내야지 A라는 자극이 지속되지 않는데 계속 전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고 나서 계속 시냅스 틈에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시냅스 틈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어떻게 돼? 제거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신경전달 물질은 얘들아 한 번 분비되고 나서 바로 제거가 돼요. 근데 만약에 그 똑같은 자극이 계속 주어진다면 또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자극을 줬는데 그 자극으로 해서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됐어요. 자 그런데 왜 이 고통을 계속 느꼈을까? 그럼 그 자극이 계속 주어지고 있는 거야. 계속 주어지니까 얘는 계속 신경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얘가 한 번 주어지고 끝이 났다. 그럼 얘는 딱 한 번 전달하고 사라집니다. 여기에 또 남아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요. 분해가 되든지 신경전달 물질이 분해가 되든지 또는 이전 뉴런으로, 이후로 만들기 전에 이전 뉴런으로 흡수되어서 제거가 됩니다. 그렇게 제거도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선택과제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선생님이 영상 올릴 때 첨부하겠습니다. 우리 선택과제 하나 더 제시를 할 건데요. 약물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우리 사실 이 신경과 관련된 약물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아플 때 내가 막 통증이 느껴. 너무 아파. 그럼 뭐 먹어야 돼? 뭐 먹어야 돼, 얘들아? 야. 너무 아파요. 통증이 느껴져요. 뭐 먹어야 돼요? 맞아요. 진통제 먹어야 돼요. 진통제. 맞아요. 진통제 먹어야 돼요. 그럼 진통제 역할은 뭐냐면 얘들아, 내가 아프다라는 말을 계속해서 그 자극이 내 머릿속으로 전달되고 있는 거야. 나 아파라고 해서 내 뱃속에서 배가 아파 이러면은 배에서 자꾸 아프다라는 자극을 뇌로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진통제는 뭐냐면 이 경로를, 이 배에 아프다고 해서 여기 전달되는 이 경로를 차단시키는 겁니다. 즉 신경 전달 물질이 계속 이동하지 못하도록 그 신경 전달 물질의 작용을 차단시켜버려요. 그래서 아픔을 좀 덜 느끼는 거예요. 안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데 그 아픔이라는 것을 뇌가 인식하지 못하게 차단시켜버리는 역할을 진통제가 합니다. 반대로 얘들아, 여러분들 그 잠 깨기 위해서 먹는 재료라고 해야 될까? 음식 중에 하나 되게 강력한 놈이 하나 있어요. 혹시 뭔지 알까요? 여러분들 섭취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카로 시작하죠. 맞아요. 카페인. 카페인은 우리가 각성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우치게 한다. 깨게 한다라는 의미에서 각성제인데, 그러니까 잠이 올 때 커피를 마시면 번뜩 깨요. 근데 얘들아, 혹시나 이런 경험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면, 카페인에 약한 사람들은 너무 많이 마시면 진짜 졸리거든요. 정말 피곤해요. 근데 잠을 못 자요. 왜? 카페인 때문에. 카페인이 자려고 하는 그 정보의 전달, 피곤은 해서 자려고 하는 그 정보의 전달을 끊어버려요. 아니면은 계속 계속 깰 수 있도록 정보를 강하게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멈춰야 되는데 이 정보를 계속해서 가도록, 자지 말라고 계속해서 정보를 주도록 신경전달 물질의 작용을 강화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그걸 각성제라고 하거든요. 물론 선생님은 이제 카페인을 너무 안 받아가지고 선생님은 커피를 들이마셔도 잘 자는 스타일이에요. 하루에 커피 에스프레소 샷, 우리가 샷이라고 하는데 그걸로 따지면 하루에 한 아메리카노 마시는 양을 한 4-5잔? 5-6잔 먹는 것 같은데요. 선생님은 카페인을 아무리 먹어도 나 너무 졸려서 카페 먹고 이래야지, 커피 마시고 이래야지 해도 머리만 대면 자는 스타일이어서
효과가 없는데 다른 선생님 친구들이라든지 다른 선생님들 보면은 진짜 카페인에 진짜 민감한 사람들은요 조금만 먹어도 심장박동이 막 빨리 뛰어요. 그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얘들아 이제 37쪽은 여러분들 개념 확인하기 오늘 끝나고 한번 해보시고요. 우리 다음 주 수업 시작할 때 선생님 확인하기 풀이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얘들아 이제 38쪽 한번 보도록 할게요. 38쪽.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화면을 공유를 하면서 조금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38쪽입니다. 자, 골격근인데 얘들 이제 근수축에 대해서 우리가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골격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우리 그 근육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웨이트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웨이트 운동.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은 들지만 자, 웨이트 운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웨이트 운동으로 우리가 근육을 키우다, 근육이 펌핑되면 근육이 커집니다. 여기 막 근육이 붙어요. 커져요. 그 커지는 근육을 우리는 골격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근육이 3개의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막 운동을 해서 키울 수 있는 근육은 골격근밖에 없습니다. 골격근밖에 없어요. 이거 궁금한데. 골격근밖에 없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화면 공유 창이 떴을까요? 자, 화면 공유 선생님이 창이 떠야 돼요. 자, 골격근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화면 공유는 조금 끊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일단은 노트북을 같이 띄워놓고 보고 있으니까, 조금 맞춰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너무 빠르게 느껴지면, 화면보다 목소리가 너무 빠르게 느껴지면 채팅방으로 얘기를 해주세요. 자, 골격근은 아까 얘기했던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키울 수 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근육, 내가 다리 움직여야지, 팔 움직여야지 하면서 움직일 수 있는 근육들은 다 골격근이에요. 골격근이 아니면 여러분들의 뇌에서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은 아닙니다. 그래서 골격근은 의식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어요. 골격근은 의식적인 움직임과 관련이 있다라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얘는 어떻게 생겨먹은 아이냐라고 하면 힘줄 들어보셨을 건데요. 얘들아 힘줄에 의해서 뼈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뼈를 움직이게 하는 아이입니다. 뼈 자체를 움직이게 하는 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몸의 움직임에 관여하는 아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들아 오른쪽 그림 보면 이거야. 우리가 팔을 이렇게 접어요. 그럼 팔 안쪽에 있는 근육을 우리는 이두박근이라고 하고요. 팔 바깥쪽에 있는 근육을 삼두박근이라고 합니다. 운동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두박근, 삼두박근 들어보셨을 건데요. 자, 이 팔, 얘들아 안쪽으로 굽히면 지금 한번 들으면서 화면 안 켰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팔을 이렇게 안쪽으로 한번 굽혀보세요. 자, 안쪽으로 굽혀보면 자, 어떤 차이가 느껴질 수 있을 텐데 자, 보시면 선생님 화면 공유 잠깐 풀어볼게요. 자, 보면 얘들아 팔을 이렇게 접어보면 어떻게 되냐. 여기 팔을 한번 딱 손을 대보세요. 손을 대보고 팔을 이렇게 접어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뭔가 부풀어 오르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럼 이 부풀어 오르는 게 뭐냐. 원래 근육의 길이가 이만큼이었어. 이만큼이었는데 얘들아 이게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근육이 당겨져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당겨지니까 부풀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육이. 원래 이렇게 있던 애가 당겨지니까 길이가 줄어들면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수축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바깥쪽 애들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올리면은 약간 뭔가 펴지는 느낌이 들 거거든요. 근육이 원래 이 길이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안쪽은 수축하게 되고요. 그러면 얘들아 뭐냐면 이 뼈대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이두박근은 어디에 근육이 붙어 있느냐? 여기 있는 우리 이쪽 팔 여기에 뼈하고요. 어깨 뼈 여기에 두 개의 이 근육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움직이면 이 뼈 자체를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삼두박근은 여기 밑에서 이쪽 뼈와 그다음에 여기 어깨 쪽 아랫뼈 이쪽 뼈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얘 뼈대로 움직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다시 보시면 저 공유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보시면 요겁니다.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끝에 보면 얘들 이두박근이 여기 뼈에 붙어 있죠. 그리고 이쪽은 반대쪽은 여기 아래뼈 팔뚝이라 해야 될까요? 여기 쪽에 뼈에 붙어 있습니다. 삼두박근도 얘들아 여기 밑에 쪽에 붙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쪽에 힘줄에 의해서 붙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골격근은요, 힘줄에 의해서 뼈에 붙어 있는데 양쪽 힘줄이 서로 다른 뼈에 붙어 있어요. 같은 뼈가 아니라 서로 다른 뼈에 붙어 있어서 뼈대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얘들아, 이 뼈를 기준으로 이두박근과 삼두박근이 대칭 쌍으로 붙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한 쌍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쌍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관절을 각각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팔을 굽힐 때는 얘들아, 아까 쌤이 얘기해서 팔을 굽힐 때는 이 이두박근의 길이가 줄어들면서 근육 있는 친구, 많은 친구들 이렇게 부푸는 거예요. 근육 큰 친구들은 부풀어 오르는 겁니다. 이때는 이두박근이 수축하는 거예요. 수축하면서 팔이 굽혀지는 거고, 반대로 삼두박근은 반대쪽에 있으니까 늘어나겠죠? 이완되는 거. 반대로 팔을 편다고 하면 얘들아, 팔을 편다고 하면은 이제는 바깥쪽에 있던 삼두박근을 수축을 해야 되는 거고요. 안쪽에 있던 이두박근이 이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수축과 이완이 반대 작용을 하게 되면 뼈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고요. 자, 넘어가서 이제 골격근의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해서 올려볼게요. 골격근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이제. 이렇게 생겨 먹었다, 아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골격근의 구조는, 자, 골격근은요, 근육인데, 이 근육을 뜯어보면은, 약간 어떤 것들이 약간 동글동글한데, 이때 뽑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요거 하나하나가 얘들아 다 뭐냐면, 이 하나가 근육 섬유거든요. 근데 이 근육 섬유들이 여러 개의 꽃다발처럼 뭉쳐서 근육을 이룹니다. 근육 섬유 다발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근육 섬유 하나를 다시 뜯어보면 얘는 또 작은 단위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근육 원섬유예요. 이 근육 원섬유 다발로 또 근육 섬유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 원섬유 하나를 뜯어서 보면은 얘는 두 개의 필라멘트인 액틴 필라멘트와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어떤 선 같은 아이들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골격근의 구조 밑에 내용을 정리 한번 해보면, 자, 근육 원섬유 다발. 근육 원섬유가 모여서 근육 원섬유가 다발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근육 원섬유 다발이 하나의 근육 섬유를 이루고요. 이 하나의 근육 섬유들이 여러 개 모여서 근육 섬유 다발을 구성하게 되고, 이 근육 섬유 다발들이 또 모이면 뭐가 되냐면 골격근이라는 아이가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서 근육 섬유는 무엇이냐? 우리 얘들아 생명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세포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뉴런은 신경세포였다면 근육 섬유는 근육세포를 의미합니다. 근육섬유는 근육세포를 의미하고요. 이 세포의 독특한 특징은 핵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로 존재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를 핵이 많은 세포다라고 해서 다핵성 세포다라고 이름을 붙여요. 다핵성 세포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쌤이 얘기해서 근육 섬유는 다시 근육 원섬유라는 아이들이 모여서 만든다고 했는데, 이 근육 원섬유는요, 두 개의 필라멘트로 구성이 됩니다. 자, 가늘어요. 누가요? 액틴이요. 그리고 굵어요. 누가요? 마이오신이요. 그래서 가는 액틴 필라멘트라는 아이와 굵은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아이로 구성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왔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는 무엇을 볼 거냐면 조금 더 기본 단위로 가볼게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건 근수축입니다. 그쵸, 얘들아? 근수축에서 조금 더 기본적인 단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공유는 취소할 텐데, 얘들아, 학습지랑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화면 이렇게 좀 돌아갈까? 이동했죠? 여기 지금 다른 반 지금 몰래 빌려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아까 얘들아 근육 이제 근육 섬유와 근육 원섬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했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배우고자 하는 건 결국 뭐냐면 근수축입니다.
근육이 수축되는 원리를 보고자 하는데 그럼 대체 이 근수축은 누구의 변화로 일어나는 것인가? 누가 어떻게 변화를 시키길래 근육이 수축하느냐라고 한다면 이 근수축의 기본 단위는 누구냐면 근육 원섬유입니다. 근육 섬유 안에 있는 근육 원섬유의 변화. 정확히 말하면 이 근육 원섬유 길이의 변화가 근육이 수축하느냐 이완하느냐를 결정을 하고요. 근데 이 근육 원섬유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마이오신 필라멘트라는 아이와 액틴 필라멘트라는 아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특해요. 얘네가 어떻게인지 볼게요. 자, 선생님이 굵은 걸 한번 표시해 볼게요. 얘 이렇게 굵게 표시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렇게 굵게 표시하는 게 마이오신 필라멘트입니다. 자, 이게 마이오신 필라멘트예요. 근데 얘가 반복적으로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도 이렇게 있는데 쌤이 여기서 끊어볼게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액틴 필라멘트는요. 이 마이오신 필라멘트 사이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파란색 쌤 그려볼게요. 파란색이 보이시겠죠?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얘들아, 그럼 보면 어떤 느낌이에요? 사실 이게 이쪽에도 똑같이 막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똑같이 막 이렇게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의미에서 보면 얘들 어떤 느낌이에요? 뭔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것 같지 않나요? 정답 이미 얘기했네, 내가. 규칙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걸 뭐라고 하느냐? 그 기본 단위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마디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육 원섬유라는 아이는 되게 독특한 게 규칙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근육 원섬유 바로 마디가 근수축을 일으키는 기본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변합니다. 언제요? 수축할 때. 언제요? 이완할 때. 그럼 어떻게 변하면 수축하는 건지, 어떻게 변하면 이완하는 건지를 먼저 보려면 이 근육 원섬유 마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은 38쪽 중간에 오른쪽 그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가운데 선생님이 아까 흰색으로 그린 굵은 거 요거 쌤 지금 뒤꿈치라고 하여 있는 이 아이를 우리는 쌤이 조금 전에 다시 얘기했지만 무슨 필라멘트다? 굵은 마이오신이다 라고 붙입니다. 마이오신이에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그린 이 아이는 우리는 액틴이다, 액틴 필라멘트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쌤이 볼게.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액틴 필라멘트 부분이 있고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부분이 여기 있어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이 부분. 쌤 주황색으로 표시하고 있어요, 얘들아.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아이데라고 합니다. 아이데. 이름 붙여요. 아이데라고 이름 붙여요. 자, 그리고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구간, 전체 구간,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이 전체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마이오신 필라멘트 이 전체 구간, 여기 우리 다 있어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 우리는 A대라고 해요. 그럼 A 옆에 다시 뭐가 있어요? 액틴 필라멘트만 있는 거에 다시 반복되네요. 자, 요거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대? 그렇지. 대답했을 거라 믿어요. 혼자 있으니까 대답할 수 있겠죠? I대가 됩니다. I대. 자, 요거예요. 자, 그럼 다시 I대는 뭐냐면 얘들아 누구만 있는 거야? only 액틴이야. 액틴 only. 액틴 only. 만 있는 거고 A대는요 마이오신만 only라고 하기에는 어떻게 돼? 마이오신 only라고 하기에는 마이오신이 아닌 액틴도 같이 있는 부분이 있어, 그렇지? 그래서 A대는 뭐라고 정리하냐면 마이오신의 전체 길이, 전체 구간을 A대라고 하자. 마이오신이 있는 전체 구간을 A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A대에서 자세히 보면 어떤 구간이 존재해요? 마이오신만 있는 구간도 존재하잖아, 그치? 이 마이오신만 있는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얘를? H대라고 합니다. H대. H대. 즉 뭐야? H대는 마이오신 only야. 마이오신 only. 오직 마이오신만 있는 구간이 있다. 마이오신 only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대로 구성이 돼요. I대, 액틴 only, H대, 마이오신 only, 마이오신 전체 구간 A대. 이렇게 세 개의 대로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이라는 어떤 거 나중에 현미경 볼 건데 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여기서 어떤 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선이 보이는데 그게 어디에 존재하게 되냐면 바로 여기에 존재하게 돼요. 아이대 중앙에 얘들아 하나의 선처럼 보이는 구조가 있습니다. 아이대. 이 선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 선을 우리는 Z선이라고 합니다. G선. 요새 Z라고 하는 또 G라고 하죠. G선이 여기. G선이 여기 있습니다. G선. 이상하네, G선. Z선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죠. 근육 원소묘라는 아이는 공통된 구조가 반복되어서 마디라고 부르는데 그럼 그 마디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지금 나왔던 선입니다. G선과 G선 사이. 오케이. Z선과 Z선 사이. 여기가 뭐냐면 나오겠죠? 근육 원섬유 마디가 됩니다. 여기가 근육 원섬유 마디가 됩니다. 잘 듣고 있는 거겠지? 근육 원섬유 마디가 되겠습니다. 정리가 되나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자 얘들아 한번 밑에 표를 한번 쌤이 채워볼게요. 자,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입니다. 여기 밑에 표 채우는 거예요. 화면에. 약간 무슨 뭐 먹방 찍는 것도 아닌데 얘들아 보인? 좋죠? 여기 밑에 채울 거예요. 여기 밑에 근육 원섬유 마디. 더 안 보이는 것 같아. 여튼 여기 밑에 채울 겁니다. 자, 근육 원섬유 마디의 구조입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는 무슨 선과 무슨 선 사이다? Z선과 Z선 사이다. 이때 이 Z선은 어디에 있는 선이다? 아이대 중앙, 아이대 액티노니인 아이대 중앙에 있는 선을 Z선이라고 한다. 아이대 중앙에 있는 선으로요. 근육 원섬유 마디와 마디를 구분하는 경계선이 되겠습니다. 경계선이 됩니다. 자, 그리고 A대입니다. A대는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만 아니야, 얘들아.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구간으로서요. 어떻게 보이냐? 마이오신은 좀 굵어요. 그럼 굵은 아이는 현미경으로 볼 때 빛이 잘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잘 없겠죠. 그럼 밝게 보일까? 어둡게 보일까? 그렇죠. 어둡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A대는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어둡게 보인다라고 해서 암대라고 합니다. 암대. 발음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암대입니다. 암대. 자, 세 번째. I대는 액틴 필라멘트만. 많이 얘들 들어야 돼. 액틴 필라멘트가 존재하는 게 아니라 액틴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이 I다. 액틴 온리. 그럼 여기는 가는 액틴 필라멘트만 있으니까 어떻게 보여야 돼요? 그렇죠. 밝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명대라고 합니다. 명대. 자, 그리고 마지막 H대입니다. H대는요, A대 중 마이오신이 있는 전체 구간 중에서 누구만, 마이오신 온리, 마이오신 필라멘트만 존재하는 구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H대라고 합니다. H대라고 하고, 자,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거 봤으면 하나 답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를 내가 알고 싶어. 마이오신 필라멘트의 길이를 알고 싶어. 그러면 어느 구간의 길이를 알면 될까요? 어느 구간의 길이를 알면 될까? 마이오신 필라멘트 구간의 길이만 알고 싶어요? 어느 구간의 길이를 알면 될까요? 알파벳 A, H, I 중에 어느? 그렇죠. A대의 구간의 길이를 알면 마이오신 전체 구간인 거고. 그럼 얘들아, 이 마이오신의 A대의 길이는 변할까 안 변할까를 이제 볼 겁니다. 마이오신 변할까 안 변할까는 볼 거예요. 분수축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밝은지 어두운지를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쵸? 자, 그거는 화면 공유해서 설명을 하고 아이고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 겁니다. 지금 나가시면 안 되고요.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보자. 쌤이 그 현미경 사진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현미경 사진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9쪽 그림을 보시면 돼요. 39쪽 그림. 밝혀서 잘 39쪽 그림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9쪽 그림을 보시면 오른쪽 그림에 얘들아 보기 현미경 사진인데요. 이게 뭐냐면 현미경으로 된 사진인데 쌤, 이 화면은 조금 이따 다시 출석부에 다시 띄워 놓을 테니까 이 화면 공유만 빨리 하고 볼게요.
이 그림이 여기 보시면 얘들아 이건데 요거예요. 지금 현미경 사진 이렇게 보시면 어둡게 보이는 구간이 있죠. 어둡게 보이는 구간은 뭐가 있냐면 마이오신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봐봐. 여기 밝게 보여요. 밝게 보이지. 근데 밝게 보이는 중앙에 있는 하나의 선처럼 보이는 게 있죠. 얘가 뭐야? 얘가 Z선이에요. 그럼 이 밝게 보이는 구간이 뭐예요? I대예요. I대 중앙에 Z선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어둡게 전체적으로 보이는 구간이지. 여기 뭐야?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있는 전체의 구간 A대입니다. 이 A대 중에서 가운데쯤 보니까 애들이 살짝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구간이 있지. 여기 상대적으로 조금 더 밝게 보이는 구간. 이 구간이 뭐냐면 H대예요. 마이오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선생님 빗금치는 부분은 마이오신도 있고 액틴도 있으니까 더 두꺼워진 거야. 더 두꺼워지니까 어둡게 보이는 거고요. 상대적으로 액틴이 좀 빠져있는 마이오신만 있는 구간이 H대는 조금 더 밝게 보인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도 얘들아 보면 I대가 지금 보이죠? I대의 중앙의 선 Z선까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시고요. 우리 39쪽 위쪽에 얘들아 개념 확인하기도 다음 시간까지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시간에 39쪽 아래 근수축 원리에 대해서 39, 40쪽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얘들아 화면 다시 돌려줄 테니까 혹시 필기 못한 친구들은 필기 지금 하시면 될 것 같고요.